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한 줄을 또 대비해 봐야겠죠. 지금 1월 효과가 없었습니다. 1월에 보통 상승하는 추세가 많았는데 올해는 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1월 장세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 안 좋은 장세를 버텨내신 투자자분들에게 한 번 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패닉 장세입니다. 바야흐로. 앞으로 장세를 좀 대비해 봐야겠죠. 이 원래 있던 악재나 호재는 차치하고 이제 MSCI 선진국 편입에 대한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그거 잠깐 얘기해 볼게요. 자, 글로벌 증시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제가 주차 영상을 안 올린 지 좀 됐죠. 예, 주차 영상에서 보던 지수들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전반적으로 분위기만 볼게요. 지금 다우존스 보이시죠? 다우존스. 다우존스가 이 주봉입니다. 주봉. 그 주별로 어떻게 지수가 움직였는지를 보는 걸 주봉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20주선, 20주 이동평균선 위에 있습니다. 계속. 현재는 좀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양새긴 하지만 대부분이 20주선 위에 있습니다. 최근도 그래요. 나스닥은 좀 다르죠. 나스닥은 20주선 밑으로 크게 이탈해서 지금 복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은 20주선을 타고 가고 있죠.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유로존이 살짝 흔들렸겠죠.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 반면 중국은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위안이랑 같이 봐야 됩니다. 코스피는 뭔가요? 코스닥은 뭔가요? 20주선 밑에서 완전히 지금 조정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글로벌 지수는 견고합니다. 근데 기술주, 신흥국 중심으로 조정폭이 확대되고 있죠. 자, 그러면 신흥국 지금 중심으로 조정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 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랑 또 연결이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체크만 하시고요. 전반적으로 막 전 세계 증시가 망한다 이런 분위기가 언론을 지배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현재 지수는 나쁘지 않다. 자, 지금 현재 투매 후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지금 여기서 그 투자의 기준봉을 좀 체크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네, 실패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음봉이 두 개 발생했습니다. 지금 거의 5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이 발생했는데요. 그 뒤에는 또 케이스 1번처럼 올라가 버리죠. 근데 이번엔 또 강하게 갭 상승했습니다. 이 갭 상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갭 상승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요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갭 상승으로 상승한 다음에 그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유지해 줬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악재를 집어삼킬 만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거래량이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거래량이 상승하지 않은 걸 좀 봐야 돼요. 하락세는 멈췄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하락세는 멈춘 거예요.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냐 마냐는 앞으로 글로벌 매크로에 발생할 수 있는 호재나 악재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거래량이 올라와야 돼요. 거래량. 지금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래량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팔거나 사거나 무언가 액션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면 뭐죠? 호재죠. 팔면 뭔가요? 악재죠. 호재나 악재가 발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주식 투자가 안정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진바닥 확인까지 W형 추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W형 추세가 영머리 역경을 형성할 수도 있고 영머리 역경이면 W형이지만 오른쪽 W 여기 W인데 요쪽 바닥이 위로 올라가야겠죠. 자, 그럼 뭐죠? 요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약간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영머리 역경이죠. 완벽한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몰빵 투자는 좀 자제했으면 합니다. 저도 지수를 지금 요쯤에 들어갔죠. 지금 요쯤에 들어가서 한 번 더 하락한 다음에 여기서는 추가 매수를 조금 했어요. 종목들부터 시작해서 종목 추가 매수를 여기서부터 좀 했습니다. 지금 나중에 그걸 좀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종목을 다루는 시간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몰빵 투자는 자제하고 좀 진중하게 W형 추세를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외환 원자재를 좀 볼까요? 자, 달러. 달러가 지속 상승하고 있죠. 20주선이 상승하고 있고 그 위에 있잖아요. 그럼 안전자산이 지금 선호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술주랑 신흥국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죠. 지금 원 달러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악재를 좀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WTI가 지금 90 몇 불까지 올라갔죠. 자, 이거는 나중에 한번 다뤄볼게요.
이때였나요? 이때였나요? 제가 영상 올린 게 있죠. 예, 유가는 100불까지 간다라는 건데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고 있습니다. 좀 나중에 좀 100불이 넘으면 좀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림을 예상은 하고 있었다. 우리 현재 여러분들도 이 글로벌 시장을 굉장히 날카롭게 체크하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안전자산이 선호되고 있는데 금은 또 그렇지 않아요. 예, 금이 지금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상실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물가가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도 상승할 거고 그러면 금에 대한 메릿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도 다음에 다뤄볼 기회가 있겠죠. 위안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은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위안은 아직 괜찮다라는 겁니다. 또 너무 떨어지는 것도 좋지 않아요. 예, 그럼 중국의 수출이 별로 안 좋아지겠죠. DXI가 지금 계속 반등하고 있죠. 이것도 SK 하이닉스를 투자하면서 말씀드렸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때 삼성전자도 언급드렸죠. 예, SK 하이닉스랑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디램 익스체인지. 디램 익스체인지는 디램의 가격입니다. 가격 지수. 지금 디램의 선호도가 또 올라가고 있다. 한마디로 반도체에 대한 투자, 컴퓨터나 이런 장비들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반면 BDI는 떨어지고 있죠. 예, BDI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살짝 좀 지켜봐야 돼요. 왜냐? 오미크론 확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가미돼서 지금 BDI가 조정되고 있는데요. BDI는 전 상승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이탈했지만 20주선을 좀 회복해 주면서 이 물동량을 좀 지켜볼게요. 자, 비트코인은 지금 크게 조정을 보이다 다시 반등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제가 최근에 다시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죠. 이거는 악재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긴장감이 좀 계속 확대되고 있죠. 참 이런 뭐랄까 지금 이슈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적인 거. 그래서 좀 이 터부시 되고 있긴 하지만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것도 최근 이제 한 2-3주 정도는 계속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선도 다가오고 있고 하니까 주식시장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럼 대선 주자들의 정책을 계속 봐야겠죠. 아, 이 사람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이쪽으로 많이 치우치겠구나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난 정부가 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연 그 청정 에너지잖아요. 그러면 뭐 풍력, 뭐 수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잖아요. 그래서 풍력 관련주가 쭉 상승했었죠. 이 상승이 미미한 상승이 아니라 두세 배, 네 배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정책 관련주를 모니터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아무튼 유가가 100불까지 가고 있는데요. 이 또 100불 찍으면 또 누구인가? 예, 노벨 주식상 한번 또 가야겠죠. 3천 그때 돌파했을 때 한번 제가 못 받았잖아요. 이번 두 개 받아야 됩니다. 현재 악재 호재가 뭔지를 좀 봐야겠죠. 악재는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건 전 다 지나갔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긴장감이 유가에 반영되고 있고 신흥국 중심으로 자금이 좀 이탈되고 있죠. 안전자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신흥국은 안전자산이 아니잖아요. 주식은 더군다나 안전자산 축에도 못 끼는데 어찌 보면 거기에 신흥국이니까 빠지는 거죠. LG에너지솔루션 IPO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 200 중심으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내년 4월이에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니 많이는 내년 4월입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뭐 지수가 움직이니 많이 이거는 정말 입도 선매 같은 얘기고요. 일단 내년 4월이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 이걸 또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비중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금이 이탈 가능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신흥국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우리 FTSE 지수에서는 선진국이지만 MSCI에서는 그 후진국이라고 할 뻔했다. 예, 신흥국입니다. MSCI는 모건 스탠리죠. 모건 스탠리. 모건 스탠리가 매년 이렇게 뭐 관찰 대상국에 지정해서 너는 뭐 선진국이다, 너는 뭐 신흥국이다 이렇게 분류해서 계속 보는 인덱스가 있어요. 거긴데 우리가 지금 신흥국인데 선진국으로 넘어가면 좋은 거냐? 야, 선진국 되면 좋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 언론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신흥국에서 한국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신흥국 중에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군계 일학이라고 해야 되나? 예, 거기선 돋보이잖아요. 근데 선진국에 들어가면 마치 학군으로 따지면 조금 공부를 덜하는 학군에 있는 전교 1등이 그 공부를 잘하는 학군으로 가면 전교 1등 못 하잖아요. 약간 그런 거예요. 선진국에 들어가면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약 3조 원 규모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락하냐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분위기가 악화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외국인 자금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한국 시장의 성격이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 자, 보시면 언론에서 MSCI 4번 실패한 한국 증시가 뭐 지수 편입 시에 28억 달러 순유출, 이게 3조 원 정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흥국에서는 100조를 투자하고 있는데 외국 자금들이. 근데 선진국으로 들어가면 97조를 투자한다는 겁니다. 비중상. 비중이 달라지니까. 신흥국에선 우리가 좋을지 몰라도 선진국 들어가면 좀 메리트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 차분이 3조 정도 된다는 겁니다. 뭐 MSCI 선진지수 편입 위에 공매도 풀자고, 이런 거는 진짜 선동하는 거죠. 예.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공매도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 공매도는 돈 가진 애들이 아주 안정적으로 투자하려고 만든 수단입니다. 어차피 모든 세계, 모든 세상은 돈 가진 애들 위주로 돌아가니까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뭐 어쩔 수 없다고 뭐 그게 절대선은 아니겠죠. 아무튼 뭐 공매도에 대한 이슈도 나오고, 한마디로 지금 이걸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야, 너는 지금 개인 투자를 죽이는 이런 정책을 펼치냐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휘둘릴 필요가 없이 내년 4월이니까 좀 진득히 지켜보고, 만약에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된다면 한국 시장이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안전자산이 선호가 되면 신흥국은 그 안전자산이 아니잖아요. 위험자산이잖아요. 그럼 신흥국에 돈이 빠지는 거예요. 예, 빠지잖아요. 근데 MSCI 선진국에 들어가면 이런 일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